후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4 그 71번째 시간입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과 6월 민주항쟁을 주제로 70강을 했는데 내용이 많아서 일단 선생님이 끊었습니다. 71강에서 6월 민주항쟁 두 번째. 뭐 실제로 이제 6월 민주항쟁이 이제 다루는 건 이 강좌가 될 것 같네요. 7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강 이어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전 시간에 전두환 당시 이렇게 대통령이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해서 기존에 강력한 대통령제 유지하고 7년 단임제하고 간접선거,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 또 뽑겠다, 헌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이제 분노하죠. 그래서 열심히 저항을 합니다. 각종 이렇게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성명서 발표하고 기도회, 왜 기도회를 했을까요? 데모 못하게 하니까 기도회를 해야죠. 단식 투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반대 운동을 펼쳐갑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양심적인 종교계가 먼저 나서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박종철 군이 탁 치면 억하고 죽은 게 아니라 고문받아 죽었다라는 사건. 이걸 경찰과 검찰이 은폐하려고 했다, 조작했다라는 걸 폭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야당, 종교계, 민주화운동 진영들이 총 결집돼서 민주헌법을 만들어내자,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라는 걸 만듭니다. 국민운동 본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저런 세력들이 다 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가 만들어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본부가 만들어졌으니까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민주헌법 쟁취 운동이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민주적인 헌법 만들어야겠죠? 그렇다면 뭐 해야 돼? 지금 대통령이 주장했던 헌법을 지키겠다는 거. 지킨다는 거 무조건 다 좋은 거 아니죠. 나쁜 거라면 바꿔야 되죠. 헌법 수호는 좋은 말 같은데, 좋은 뜻인데 이 헌법이 안 좋게 만들어져 있는 법이라면 바꿔야 되겠죠. 호헌 철폐.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 백성들이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 만들자.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할 수 있도록 대통령 뽑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호언철폐, 독재타도, 민주화 운동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체계적으로 항쟁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아마 몇 쪽이죠? 259쪽을 보면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연대표가 쭉 나옵니다. 1월 달에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나오고 사람들 그러면 이제 어떡하겠어. 이 학생이 이렇게 해서 죽었다는 게 알려졌으니까 추도 대회를 열어야 될 텐데 대통령은 4월 13일 날 호원 조치 발표하고 있고 그리고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박정철 군 고문치사 사건 은폐 조작됐다는 걸 폭로한 거. 이 날짜가 또 공교롭게도 5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운동 본부가 만들어지는 게 5월 27일. 그래서 이제 5월 말에 이런 게 만들어졌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시위 현장으로 막 나오겠죠. 그러자 이제 어떡합니까? 대학생들이 곳곳에서 시위를 펼치니까 전경도 투입해서 이거 진압을 하죠. 그런 와중에 6월 9일 날 연세대 학생 이한열 군이 최루탄을 맞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화 1987의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학생이 최루탄 맞아서 다쳤다. 곧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니까 학생과 시민들이 결집하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꽃을 피나요? 안타깝습니다만. 갑자기 또 누가 떠오릅니까? 이 이한열 학생 최루탄을 맞았다. 맞습니다. 그렇죠. 4.19 김주열 학생.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학생의 최루탄 피격.
사망. 그리고 그 시신을 바다에 던졌던 끔찍한 모습. 87년 6월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우리 교과서에 이제 민주항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6월 민주화운동, 민주항쟁을 가져오게 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 이한열, 최루탄 피격.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 민정당은 6월 10일 날 자신들의 대통령 후보로 또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나갈 사람을 지명하죠. 노태우를. 지금 현행 5공화국 헌법대로 한다면 체육관에서 단독 후보에서 뭐 99점 몇 프로 이상 또 표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되겠죠.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다는 것 순간 간접선거니까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고수하죠. 그럼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 속에서도 이제 사람들은 바로 그날 6월 10일 이렇게 뽑자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 바로 국민대회를 열죠. 박정철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언철폐 국민대회. 그래서 6월 민주화운동을 다른 말로 60항쟁이라고 불러요. 6월 10일 날 대규모로 가장 크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6월 10일 날 군사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6월 10일 날 국민들은 들고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바로 60국민대회 끝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서울에 있는 명동성당으로 들어갑니다. 명동성당에서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얘들이 성당에는 쳐들어오지 않겠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농성 시위를 하게 되는 거죠. 명동 일대 많은 이제 금융기관도 있고 그쪽에 이제 요 넥타이 부대라고 하죠. 직장인들이 이제 거기 와가지고 직장 끝나면 그 근처에 모여가지고 명동성당 모여서 지지하는 시위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농성 중인 사람들에게 막 먹을 걸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거죠. 생필품 전달해주고 직장인들이 시위 가담하고 이런 범국민적인 6월 항쟁이 계속되니까 전두환 정부도 헌법을 계속 지키고 있겠다라고 하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의 지금 약속돼 있었던 다음 대권을 거머쥐게 될 노태우 후보가 당시로서는 민정당 대표였죠. 드디어 굴복을 하게 됩니다.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죠.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요구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하겠습니다. 헌법 바꿉시다. 직선제 개헌합시다.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 여러분들 손으로 뽑게 하겠습니다. 인권 침해 많았던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당장이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니까 이런 거 인권 침해 있었던 거 고치겠습니다. 교육자치 실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6.29 민주화 선언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은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와. 민주화 운동 일어나겠구나. 와. 6월 민주화 운동의 가장 큰 의의, 그런 기대를 하게 됐는데 6월 민주화 운동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됐으니까 이제 뭐 누가 대통령을 하든 마음에 안 들면 정권 교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이렇게 욕을 하니 독한 군사 정권도 결국 무릎을 꿇는구나, 인정해 주는구나, 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는 경험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 그 뒤 민주화, 각 분야 민주화에 디딤돌이 된다. 쉽게 말해서 이거 뒤로 6.29 뒤에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노동계에서는
7, 8, 9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걸 펼칩니다. 노동운동사에서는 87년 6월 항쟁도 중요하지만 87년 7, 8, 9 노동자 대투쟁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아주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혹사당하고 안전사고로도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가장 무엇보다도 저임금에 혹사당하고 있었죠. 이때 노조가 엄청 만들어지면서 7, 8, 9 노동자 대투쟁 기간 동안에 노동조합이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요. 무엇보다도 임금이 파격적으로 오릅니다. 1, 2% 오른 정도가 아니라 몇십 프로 오르기도 해요. 그만큼 저임금에 혹사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평가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명한 에피소드지만 여러분들 학교에서 예전에 80년대, 90년대, 80년대 보면 교문 앞에 뭐 바리깡 들고 바리깡이라고 하죠. 선생님들이 서서 학생들 머리 길면 막 두발 단속한다고 머리 막 밀어버리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이없게도 당시에는 다 큰 어른들도 노동자들도 회사 들어가는데 회사 입구에서 두발 단속을 당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근무하셨던 분 직접 선생님이 들은 이야기니까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 이런 인권 탄압, 인권 침해, 노동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개선됐던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벌써 10분이 훅 넘어버렸네요. 이거 안 끊었으면 이 강좌 71강으로 안 끊었으면 30분도 넘을 뻔했네. 자, 7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까지 봤습니다. 끝.